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꽃집 주인으로 살던 제가 어쩌다 과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저와 우리 시장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친절한 동료, 가정에서는 다정한 어머니,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내면의 상처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저처럼 전직 국정원 요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 제 작은 꽃집 행복한 꽃에서 저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꽃집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반짝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섬세한 손길로 장미 가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에는 무수한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꽃을 다루며 생긴 상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 생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열심히 쉬네요. 서준 서장이 매일 아침처럼 커피 2잔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 잔은 자신을 위해, 다른 한 잔은 늘 저를 위한 것이었죠. 아마도 서준 서장은 제가 모르는 척해도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서장님,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경찰서는 괜찮고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잔잔한 일상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혹시 들었어요? 이 일대의 재개발 얘기. 서준 서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꽃집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와 그 뒤로 따라온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섰죠. 첫인상부터 불길했습니다. 마치 독성 있는 식물을 보는 듯한 직감이 들었어요. 여기가 지영씨 꽃집이죠? 저는 대형건설 전무 민호라고 합니다. 민호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준 서장은 그들을 경계하는 눈치였죠. 민호는 무례하게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 구역은 이미 80%가 동의했어요. 지영 씨도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보상금도 넉넉히 드리고요. 저는 장미 가시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사 계획이 없어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얼음이 얼 것처럼 차갑게 변했죠. 그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어요. 과거 임무 중에도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이었죠. 서준 서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무님, 강압적인 방식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서장을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장님, 공무 중이 아니시면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사업적인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서준 서장은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장이 마지못해 자리를 떠난 후 꽃집 안에는 민호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민호는 서준 서장이 떠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본성이 드러났죠. 마치 독버섯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었어요? 다른 가게들은 다 계약했다고요. 당신만 버티면 뭐해요? 결국 이 건물은 헐리게 되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꽃을 다듬으며 대답했죠. 꽃을 다루는 손은 섬세할수록 아름다워요. 급하게 하면 꽃도 시들고 가시에 찔리기 마련이죠.
제 말에 함축된 의미를 민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단지 늙은 꽃집 아줌마의 쓸데없는 잔소리로 들렸을 테니까요.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대형 건설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기나 해. 민호의 부하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꽃병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백합과 장미가 무릉덩이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과거 제가 목격했던 전쟁터의 잔해처럼 보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꽃집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깨진 꽃병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조각 하나를 슬며시 손에 쥐었습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죠. 15년 전 은퇴했지만 몸은 여전히 위험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 예쁜 꽃병이었는데 아쉽네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민호를 더 화나게 했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대를 대할 때 사람들은 종종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협조적이시면 민호의 말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이제 꽃집들을 일부러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그것을 짓밟는 건 제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일이었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손에 들린 가위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죠. 가위를 다루는 제 손길은 너무나 익숙하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무기를 다루듯 편안하게 쥐고 있었으니까요. 뭘 그렇게 노려보세요. 가위는 꽃집의 기본 도구예요. 민호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간의 직감은 때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죠. 그는 위험을 감지했지만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우리 방식으로 하면 훨씬 불편해질 테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을 겁니다. 작은 가게 주인들이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결국 굴복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는 저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꽃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예상대로 민호와 그의 부하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죠. 시간이 다 됐어요. 지영 씨, 결정은 하셨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만들면서 대답했죠. 네, 결정했어요. 저는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대답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깝네요.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대를 거칠게 뒤집었죠. 꽃과 리본, 가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죠. 그것이 국정원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정리해야겠네요.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흩어진 도구들을 주었습니다. 민호는 제 태도에 더욱 화가 난 듯했어요. 그는 참을성을 완전히 잃고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당신 귀 먹었어요? 이제 협상은 끝났다고요. 우리 방식대로 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제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꽃을 다듬던 섬세한 손길은 이제 치명적인 정확성을 가진 무기가 되었죠.
손목 하나의 움직임으로 민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꽃가위를 집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민호의 넥타이를 잘랐습니다. 꽃은 정확한 각도로 잘라야 오래 피어요. 사람의 인내심도 마찬가지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내려다보았고 완벽하게 수평으로 잘린 단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미소였죠. 저는 그냥 꽃집 주인입니다. 다만 꽃집처럼 섬세하지만 가시처럼 날카로울 수도 있는 사람이죠. 민호의 부하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그들은 평범한 꽃집 아줌마를 만날 것이라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존재와 마주한 것 같았으니까요. 이 미친 여자 뭐야? 민호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꽃병에 물을 휘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얼굴을 덮쳤고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물은 꽃에게 생명이지만 때로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보다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테이블 위에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무거운 도자기 화분이 정확히 그의 가슴팍을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식물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아요. 선인장은 가시로, 백합은 도구로. 마지막 부하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칼날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좋아, 할머니. 장난은 여기까지야. 그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저는 꽃꽂이용 철사를 집어 던졌습니다. 철사는 마치 뱀처럼 그의 손목을 감았고 저는 그 틈을 타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부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꽃꽂이할 때 철사는 보이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그 역할은 중요하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다리는 후퇴하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몸의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었고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침묵 속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대체 당신은 누구야? 민호의 목소리는 이제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고 우아했습니다. 난 그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평화롭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당신들이 그 평화를 깼어요. 제 목소리에는 이제 숨겨진 위험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과거의 그림자가 되살아난 것이죠. 민호는 벽에 등을 붙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완전한 패배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대화해 볼까요? 저는 꽃집 뒤편으로 걸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15년간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저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고 그 안에서 국정원 배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꽃도 가시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장미일수록 가시가 날카롭죠. 민호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동료들이 찍힌 사진이었죠.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었습니다. 정보원에게 정보가 떨어져도 본능은 남아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법이죠.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꽃집 주인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거만함과 위협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죠. 약자를 위협하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금속 펜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특수 제작된 도구였죠. 제가 현장 요원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 보이세요?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저는 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무용수의 손짓처럼 우아했습니다. 민호의 눈은 그 펜을 쫓았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않을게요. 약속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으려 했죠. 15년간의 훈련이 알려준 것은 사람의 말보다 눈빛이 더 정직하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꽃집 문이 열리고 서준 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준 서장은 바닥에 널브러진 민호의 부하들과 벽의 등을 디댄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에 들린 펜으로 시선을 옮겼죠. 저는 슬며시 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민호의 변명은 서준 서장의 손짓에 중단되었습니다. 서장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대형건설의 불법 재개발 관련 증거들입니다. 강제 철거, 주민 협박, 매물. 꽤 많은 혐의가 있네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준 서장은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 수집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지영 씨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으니 이제 체포해도 되겠네요. 저는 놀란 눈으로 서준 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잠시만요. 서장님. 체포는 아직 이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와 그의 부하들, 서준 서장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장은 평화로운 곳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야 해요. 당신이 이 지역에서 발을 완전히 빼고 모든 협박을 중단한다면 저는 오늘 일을 잊을 수 있어요. 민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대형 건설은 이 지역 재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뗄게요. 서류로 보장하겠습니다. 서준 서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살짝 눈짓했고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48시간 내에 공식 철회 문서를 가져오세요. 그때까지 이 증거들은 저에게 있을 겁니다. 민호와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꽃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꽃집 안에는 저와 서준 서장만 남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꽃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감사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영 씨가 그 대형건설 사람들을 쫓아냈다면서요? 떡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장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상인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하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10년이에요. 우리가 그놈들한테 시달린 게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했는데 야채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고통과 이제야 찾아온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저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이 따뜻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뻤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전의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죠. 상인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기밀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서준 서장이 꽃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인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왔고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공식 철회 문서를 보내왔어요. 이 지역 재개발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답니다. 그 말에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킨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지영 씨 덕분입니다. 서준 서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시장 사람들이 떠난 후 서준 서장은 제게 남아 차 한 잔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서준 서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당신의 움직임, 눈빛.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닫아두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좋아요. 기꺼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제 꽃집도 예전처럼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화분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흩어졌던 꽃들은 다시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서준 서장은 변함없이 커피 2잔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서로의 과거와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이게 다 꿈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꽃을 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죠. 무엇이요? 서준 서장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더 이상 임무나 위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말이에요. 서준 서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는 나라를, 이제는 우리 시장을요. 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 본질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존재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작은 소녀가 꽃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소녀는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지역 주민들의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우리 시장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더군요. 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 엄마한테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줄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골라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건네주었죠. 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이건 감사의 마음이야.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듯 꽃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준 서장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죠. 당신 같은 강인한 사람에게도 가끔은 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정보원에게 정보가 떨어져도 본능은 남아있어요. 제가 했던 이 말은 이제 시장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종종 인용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꽃집은 이제 시장을 지키는 든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와 함께 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꽃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과 위험에 대처하는 날카로운 본능.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꽃잎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때로는 가시처럼 날카롭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